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금융빛이 되고 싶은 금융쌤 셀린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편 신카 쓸까요 말까요? 에 이은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신용카드 왜 써야 될까요? 장점 되게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위험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각종 편의점이나 카페나 옷가게, 우리가 자주 가는 곳들의 상점에서 적립이나 할인 혜택도 굉장히 많고요. 삼성, 현대 이런 대형 카드사들은 1에서 2%씩은 요즘엔 캐시백도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통신요금도 할인되죠. 영화관도 할인되죠. 주유소도 할인되죠. 요즘은 해외 직구 전용 카드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현금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 요즘에 거의 못 들어보셨죠? 네, 옛말이에요. 신용카드 한 장이면 다 끝나는 세상이 됐으니까. 두 번째 신용카드의 장점,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 신용 점수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융거래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신용 점수를 쌓아나갈 수 있다. 이 신용 점수가 등급 체계에서 점수 체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1점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출금리가 0.1%만 낮아져도 이자가요 수십에서 수백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에이 설마요 0.1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숫자로 보여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금을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대출 기간 5년 동안. 근데 A라는 사람은 신용 점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금리가 4%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신용 점수가 A보다 1점이 모자라요. 그래서 금리가 4.1%가 됐다고 쳐볼게요. A라는 사람은 월 상환액이 55만 2,500원이면 이자가 총 3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다 상환을 했다고 치면. 그런데 B씨는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5년간 총 납입하는 이자가 4.1이면 325만 원이 돼요. 딱 0.1% 차이인데도 어떤가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5년 동안에 10만 원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집 살려면 대출 금액 얼마나 나오죠? 서울시 내에 있는 아파트 살 거면 3천만 원에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10만 원에 10배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근데 3억만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또 많나요? 아니죠. 더 받을 경우에도 많아요. 그러면 수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실제 계산의 금액을 보면 그때 헉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용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단 0.1이라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용카드를 쓰고 제때 잘 갚는 거. 우리는 그 관리만 잘을 해도요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 잘 쓰고 제때 잘 갚는 것만으로도 신용 이력이 생기면서 신용 점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각종 한도도 늘어납니다. 바로 세 번째 장점인 긴급자금 카드 한 장이면 해결, 이 부분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뭐 일상적으로는 갑작스럽게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긴급하게 운영자금 뭐 몇백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내가 은행에 잔고가 부족한데 은행 문도 닫았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ATM 쪽에 가면은 신용카드로 우리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해서 바로 현금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급한 경우라면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용카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아니면 결제 금액이 부족해서 일부만 내고 다음 달에 넘겨서 결제를 하게끔 해주는 리볼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비상용으로만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용점수에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대출의 갱신이라던가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번 달에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바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는 신용카드의 단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과소비 폭탄. 여러분, 신용카드를 우리가 긁게 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게 바로바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내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바로바로 쓰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막 빠져나가는 게 절대 안 느껴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용감하게 긁습니다. 본인의 잔고 생각을 못 하고요. 그러다가 카드값 결제일이 되면 헉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신용카드로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구매를 했던 이런 소비의 맛을 한번 들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자꾸 긁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름신 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할부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거 할부 3개월이면 뭐 한 달에 얼마니까 괜찮겠네 하고 할부를 계속 긁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도 힘들어지면 6개월로 하지 뭐, 1년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할부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돈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내내 정말 모든 소비를 끊고 내가 꾹 참았는데도 다음 달에 카드 금액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할부 금액들 때문에
때문에 나는 진짜 꾹 참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소비 안 했는데도 카드값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사람이 되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또 스트레스 푸느라고 또 긁게 되죠. 한마디로 지옥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연령대별로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달라요. 연령대별로도 다르고 직업군별로도 다르고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옛날에는 왜 대학생들도 그냥 신용카드 막 발급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다가 이분들이 졸업 후에도 빚을 갚지 못하고 신불자가 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돼서 급여가 차압이 되는, 내지는 직장 잡았다고 사회 초년생분이 월급 받기 시작하니까 또 막 긁다가 월급을 오버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 정말 많고, 30대 분들은 생활비, 가뜩이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으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이제 신용카드로 계속해서 충당을 했어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모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월급 되면 또 그걸 다 갚아서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또 신용카드로 무조건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다가 연체 기록이 너무 많아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갈아타야 되는데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에 직면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지신 사례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분들 뭐 사업자금 같은 거 급격하게 결제해 줘야 될 것들, 바로 어디에 보내야 되는 돈들, 이런 거 신용카드로 계속 조달을 하시다가 나중엔 돌려막기 하시다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이래서 사업까지 어려워지는 이런 사례들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소비라고 하지만 무분별까지는 아니고,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는 우리도 다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필요하지 않은 과소비나 무계획적인 소비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요. 나의 재정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신용카드를 써야 됩니다. 단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연체 부분인데요.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조금 늦게 갚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죠. 괜찮아요.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용카드를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고객이 대출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달짜리 대출로 물건을 산 거예요. 한 달 있다 갚는 거예요. 대출을 빌려서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대출의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연체가 자꾸 쌓이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연체를 하게 되면 실제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나 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럼 신용카드 약정 이율이 거의 10% 중후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다. 연체를 시켰어요. 그러면 19%가 됩니다. 연체 이자율은 굉장히 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1년에 48만 원이 나온다면 내가 연체 기록들이 좀 있다 57만 원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금리가 높은 일반 신용대출 있죠. 그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 안팎이 많죠. 개인의 신용 등급, 전문 직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10%에 빌렸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은 13%, 정상적으로는 30만 원의 이자였다면 내가 연체를 시켰다 계속, 그럼 1년에 39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저렴한 이자라고 할 수 있는 담보대출이자, 내가 만약에 300을 빌리는데 4%였어요. 근데 이 담보대출도 연체를 하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그래서 12만 원이면 될 이자가 계속 연체를 하면 2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신용카드와 일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 차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쪽은 쓰지 않는 게 이자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신용점수가 깎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내 신용점수가 확 깎여서 내가 불이익을 받아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흔하게 막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카드 연체 기록이 2회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냥 신용점수가 훅훅 떨어져요. 이 점수가 깎이면 첫 번째, 어떤 게 피부에 와닿냐. 대출 한도가 확 줍니다.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연체 기록들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연장을 하려고 할 때 전액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 7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3천은 상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가 3천을 어디서 상환을 합니까? 연체 기록은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심각하고요. 내지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아예 거절될 수도 있어요.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말 그대로 나의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몇 번 어긴 거죠. 그럼 신용이 깨졌죠? 당연히 신용대출은 거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처음 받거나 아까 말한 연장이라던가 내지는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내가 연체 기록이 발생을 했다. 당연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요, 아예 전액 대출 상환 요구가 들어와요. 신용 기록이나 점수나 정말 심각한 분들은 신용카드로 자동차 할부 구입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거나 휴대폰들의 그 할부 개통까지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카드를 진짜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카드 한 장 잘못 썼다가 진짜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러한 단점들, 신용카드의 무서움들을 기억을 해뒀다가 잘 써야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아예 쓰지 말자? 그건 아니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장단점
점을 제대로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철저한 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신용카드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급여생활자이신 분들의 관심사,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금융은 어떻게 재미있게 배우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